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옵스텔 분양만 받으면 다가 아니죠. 그 다음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2편입니다. 1편에는 옵스텔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2편 오늘은 레지던스 옵스텔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요.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지던스 옵스텔하고 일반 주거용 옵스텔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알아야 할 건데요. 일반 옵스텔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상업 용지에 있는 원룸 투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입신고 가능하고 뭐 다 되는 거 있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 옵스텔도 수분양자들께서 부가세 환급 받으시고 전입신고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옵스텔 같은 경우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면 취득세나 감면 또는 뭐 배제시켜주는 뭐 그런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들 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요. 전입신고를 하지 마세요. 뭐 이런 불합리한 일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럼 레지던스는 이제 무언가를 알아야 되겠죠. 분양받을 당시에 그 광고 홍보 팜플렛이나 그 상담사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주택에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안 된다고 말씀을 했을 거고, 그리고 전입신고도 가능하고 옵스텔로 사용해도 되지만 숙박업도 가능하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상품은 뭐 더 이상 없겠죠. 근데 뜯어놓고 보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이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제일 처음에 그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비닐하우스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안 되는 곳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입신고는 가능한데, 전입신고를 하면 이제 많은 게 바뀌어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가세를 이제 그 수분양자분들은 부가세를 다 환입조치 하셔야 돼요. 국가에다 다시 나는 면세사업자가 됐으니까 갖고 가세요 하면서 부가세를 다 반납을 하셔야 돼요. 일단 이게 리스크가 큽니다. 700에서 뭐 많게는 1000만원까지 나갈 수 있어요. 부가세로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택으로 포함이 되니까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돼요. 혹시 또 주택을 매도하실 경우가 있으면 나 주택 하나인데 하면 팔아버리면 1가구 2주택 양도라서 중과가 된다는 거, 이거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일반 옵스텔을 내는데 얘는 낼 수 없어요. 얘는 주거용보다는 주거가 아니고 숙박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제 과세 결정 방식을 알고 넘어가면 이게 되게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국세랑 지방세를 한번 들어보셨죠?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국세는 국가 업무 수행 경비 충당이 목적입니다. 대표적인 게 양도세가 있는 거고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 충당이 목적인 거죠. 대표적인 게 취득세입니다. 국세는 실질과세가 원칙이고요. 지방세는 공부상 등록된 대로 과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상가를 주택으로 꾸민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냥 상가인데 사람이 사네? 그럴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걸 주택으로 봐버립니다. 주택으로 간주를 하고 똑같이 1가구 2주택에 포함시켜서 양도세를 더 중과시키게 됩니다. 웃기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취득세는 이제 지방세죠. 지방세는 공부에 등록된 대로 부과하기 때문에 주거용이라도 옵스텔이기 때문에 상가에 준해서 4.6%의 취득세를 이제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뭐 저런 게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를 생각하지 말고 과세관청이 나다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더 빨리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런 이유로 이제 레지던스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다음 절차를 한번 따라서 이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차피 주택임대사업자가 안 되니까 주택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를 내시고 부가세 환급을 다 받으세요. 분양에 관련한 그 부가세 환급을 다 받으시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여담인데요. 시행사 측에서 뭐 확정 수익 준다고 그 내용 믿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그 기일에 잔금 기일에 맞춰서 잔금을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영종도에서 쭉 지켜본 결과로 레지던스 호텔이라든지 레지던스 옵스텔이라든지 그 분양형 호텔 있지 않습니까? 그 수익을 제대로 주는 것을 한 군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슬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사드가 좀 이제 조용하게 깔아앉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 중국 관광객들은 여전히 안 와요. 뭐 일부 이제 다른 베트남이나 뭐 저 다른 데서 오긴 하지만 중국만치만 오진 않습니다. 이 지금 저희 사무실에 있는 삼성 홈큐브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한 3년이 지났죠. 분양할 때 3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는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호텔 객실이 빈 방이 없었어요. 아주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 홈큐브 자체도 이제 그런 여파에 힘입어서 호텔을 운영하는 객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만약에 이제 호텔을 운영을 할 수 있으면 호텔을 운영을 해버리면 또 수익이 많이 되고, 안 되면 그냥 일반 오피스텔로 돌리면 될 것이다 하고 분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완판이 됐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 상황이 시국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분양 후 일처리 순서를 알아볼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렇게 나는 뭐 1년 동안 몇 프로의 확정 수익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잔금 기일에 맞춰서 잔금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제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이제 팔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전매도 가능합니다. 전매도 가능한데, 전매 방식은 앞서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생략을 할게요. 근데 매도가 이제 안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가 가능하죠. 전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잔금일에 그 잔금하고 전세 자금 대출 잔금과 동시행 시켜서 등기를 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왜 안 되냐면, 혹시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세 자금 대출은 조건이 있는데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은행에서는 뭘 요구하냐면 부동산에서 쓴 계약서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오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재료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아주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전입이 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근데 말 그대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 전입을 해버리면 그 복잡한 일이 생기잖아요. 부가세도 돌려줘야 되고 주택 포함되고 이러니까 임대인 입장에 상당히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동의해 줄 일도 없고 그러면 계약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되죠.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되니까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선택의 폭이 되게 좁아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월세 대용으로 그냥 전세 자금 대출 되게 많이 받거든요. 어차피 뭐 7천만 원, 뭐 1억 빌려도 이 월 이자보다는 이제 월세보다는 싸니까 대부분 다 이걸 이용하는데, 이건 오롯이 그냥 전세금을 다 내야 된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폭이 되게 좁아지니까, 물론 이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희망을 가지고 이제 찾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을 찾았어요. 그런 사람을 찾았는데 드립신고를 못하니까 전세 자금, 그러니까 전세 확정일자를 못 받으니까 돈이 보존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세권 설정이거든요. 그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전세권 설정은 법률적인 용어로 채권을 물권으로 바꾸는 행위예요. 이게 딱 한 가지가 좋은 게 있는데요. 혹시 이제 잔금이란다. 1년 지나서 뭐 2년 지나서 내가 나가야 될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임대인이 차일피일 돈을 밀어요. 돈이 없는데요. 다음 사람 오면 뺏어 드릴게 하잖아요. 근데 기일대에도 안 갚으면 바로 경매 청구가 돼요. 일처리가 되게 빠른 거예요. 그거 하나 좋은 거고요. 문제는 이제 돈입니다. 돈.
방법은 되게 쉬운데 돈이 들어가요. 제가 해본 결과로, 홈큐브를 해본 결과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냐면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전세권은 이제 등기를 해야 효력을 발생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일반 개인이 해도 되는데 되게 복잡하고 귀찮고 그래요. 그래서 법무사를 통상 시키는데 보통은 이제 40만 원 정도가 설정 금액으로 들어갈 거고 나머지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60만 원 정도인데 요거는 이제 금액은 약간의 차등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알아보시고 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이거를 임대인이 낼 건지 임차인이 낼 건지를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통상은 급한 사람이 내게 돼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금 능력이 있으면 그냥 월세로 하셔도 돼요. 대신에 전입신고 안 하는 요건으로 하시면 됩니다. 레지던스는 아직도 이제 정의되지 않은 숙박과 주거의 한 형태인데요. 예, 지금 이제 영종도를 예를 들면 중구청 위생과에서도 레지던스를 호텔로 볼 것인가 그냥 오피스텔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이제 여기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삼성 홈큐브 레지던스가 처음이었어요, 처음. 이제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전입신고를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민원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민원이 어떤 식으로 들어갔냐면 구청에서는 항상 그래요. 민원이 안 들어가면 절대 뭐 건드리지 않습니다. 민원이 들어가는데 왜 민원이 들어갔냐? 세입자분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0.4%의 그런 중개 수수료를 받는데 여기는 0.9%입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민원을 집어넣은 거죠. 이런 게 몇 개 들어가니까 구청에서는 민원이 들어가면 또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잘못됐구나. 왜 레지던스 호텔에 그냥 일반 사람들을 입주시켰지? 다 이제 다 나가라. 다 정리를 해라고 이렇게 이제 공문을 다 띄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숙박업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사람을 받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일반 분양형 호텔이나 모텔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한 사람이에요. 주인이 한 사람이니까 어느 특정한 날 가서 뭐 위생 검사라든지 그런 이제 검열 같은 걸 할 거 아니에요. 뭐 소방 검사라든지 할 건데 레지던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분양 주인이 다 틀리고 분양 주인이 다 들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세를 주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애매한데 그 시간을 다 맞추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검열을 일일이 다 하기가 공권력으로는 이게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이제 입주가 될 것도 그냥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뭐 전세는 물론 아까 전세권 설정을 해서 하시면 되고 월세로 이제 전입신고 안 하고 하는 경우들도 대부분 이런 케이스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직 결론이 난 게 없어요. 그래도 오피스텔보다는 좀 복잡하긴 합니다. 레지던스는 말 그대로 그냥 방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시국이 그러니까 안 좋다는 얘기고 안 좋으니까 월세를 놔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뭐 거의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약간 어설퍼 보이고 불안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뭐 양도세나 뭐 종합소득세 같은 그런 세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종 세금들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이제 이번 한 번에 뭐 대충 계약서 쓰고 뭐 이렇게 해도 2년 지나가고 이렇게 해도 1년 또 지나갔는데 하면서 뭐 마음 놓고 있었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해보고 이 사람이 주택이 아니었는데 주택이었는데 주택으로 쓰고 있었네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집이 그때 1가구 뭐 1주택으로 해서 비과세를 받으셨다면 이것 때문에 되려 낭패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챙기시고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응도 그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들어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알찬 내용으로 또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